자,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JTBC와 SBS, MBC 뉴스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KBS 시청률 볼게요. 이게 뭐 팍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말에 너무 낮았어. 7.2%였는데 11%. 거의 한 반토막 난 거죠. 월요일이면 1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시트를 좀 살펴볼까요? 요거 독도 헬기 동영상, 이게 또 오늘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헬기 동영상 사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보면 진행 방향과 무관한 화면이었기 때문에 추가 화면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건 잠시 뒤에 JTBC가 상세하게 독도 경비대 쪽 입장을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언론사들끼리 싸워야 돼요. 여태까지 그 금기의 금단의 영역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KBS와 관련해서 SBS가, JTBC가 막 KBS 보도를 공격을 해요. 필요합니다. 더 뉴스는 팩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을 사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일러 바치면서 시청자, 주인의 환심을 사는 과정이 뉴스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뉴스의 기원입니다. 일러 바치면서 환심을 받는 고자질쟁이에요. 근데 그걸 뭐 알 권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서로 충성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언론들이. 좋습니다. 자, KBS가 영상을 일찍 줬다면 신속한 수색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KBS 입장은 어차피 이거를 제때 다 영상을 줬다고 하더라도 별로 수색에는 도움이 안 됐을 거다 라고 판단을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전문가에 따르면 이륙 초기에 고도를 올리느라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KBS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속도를 느리게 고도를 올리면서 방향을 트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과 교수래요. 대한민국에 이분만큼 전문가는 없겠네. 헬리콥터 조종학과 교수면. 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와, 교수님이 이 최현철 한서대 헬리콥터 조종학과 교수를 반박할 전문가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여하튼 이번 말씀이 수색 범위를 좁혀서 진행 방향과 가까운 곳으로 좁힐 수 있었다. KBS가 뒤늦게 공개한 영상만 보더라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항공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누가 생각나요? 진혜섭 PD. 털 많은 우리 세상 만사 뭐 이런 노래 부르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제. 우리 가수 배철수 선생님이 생각나죠. 한국항공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륙 후 그 영상을 찍은 직원이 퍽 소리를 들을 때까지의 시간을 신속히 증강했다면, 자, 이륙 후에 퍽 하고 기체에 폭발이 있었고 추락한 거잖아. 그러면 이륙 후 퍽 소리 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추락 위치, 거리를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쉬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짓말을 계속 했나봐요. KBS 직원이. 무려 4차례나 영상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있는데 지웠다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요? 촬영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그 사람이 달라는데 촬영한 거 알고 도움이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촬영 금지
지역이라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를 KBS에 제보해서 뭔가 특정할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국의 모든 직원은 다 언론사라니까요. 그렇게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의 모든 직원, 사무장부터 시작해서 하물며 그냥 그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도 다 변호사 같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목표가 단일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독도에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담당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영상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KBS에 갖다 주면 칭찬받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틀 뒤에 그 영상을 받아서 보도한 그 KBS의 데스크와 기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 지금 수색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당연히 됐을 영상이네? 근데 왜 안 주고 우리한테 가져왔어? 우리 지금 보도할 상황이 아니야. 일단 먼저 갖다 줘. 이걸로 보도하면 욕먹어. MBC KBS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 판단이 왜 안 되죠? 안중에 판단 근거에 국민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있는 거지. KBS 뉴스, 어제 뉴스인데요. 독도 헬기 동영상 문제만 나오면은 지금 KBS는 진땀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스텝이 엉킵니다.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상 악화 속에 해상 수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헬기 동체에 인양했는데 헬기 안에 계셨던 실종자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그 전날 거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엉키고 있어요. 자, 어제 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KBS 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와 11분 깜짝 환담. 관계 반전 맞나?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일본 쪽에서는 계속 미국에다 일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한국이랑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불필요하게 과거사 얘기해가지고 자꾸 양국 관계를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어라고 계속 이르고 있단 말이야, 미국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투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베 총리와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한다. 우리는 과거 영매이지 않아. 우리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시해 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아베와 자리를 만든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당연히 의미를 깎아내리겠지. 일본은. 미국 상대로 응석을 부려야 되니까 쟤들 보래요 라고 해서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한 것은 한일 협정 맺은 것은 미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거를 결국은 틈날 때마다 일본은 자꾸 일르는 거지. 한국 보래요. 쟤네가 우리가 한미일 삼국 동맹보다 자꾸 북한이랑 중국이랑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런대요. 라고 자꾸 뭐라 그러죠? 빨갱이래요. 쟤들은 북한이랑 놀려고 한대요. 그리고 중국이랑 실리 외교 하려고 한대요.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한당이랑 똑같잖아요. 자한당이 남북 대탕투하고 중국이랑 좀 더 실리 외교하려고 그러면 계속 미국 상대로 가서 미국한테 가서 일르는 행동. 지난번에 남호 경원 씨가 미국 가서 하는 거 보셨잖아. 막 일르잖아. 똑같은 상황이죠. 아베. 한일 청구권 협정 중세된다. 라며 오히려 일본에서는 어제 문 아베 총리의 깜짝 회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의미를 계속 띄워야 되죠. 그거 하라고 우리가 시청료 낸 거죠. 근데 두 꼭지 야가하다.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면 유지해야 된다. 정경도 국방장관. 요거는 뭐야? 일본에 도움되는 기사잖아요. 프레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경두 본인도, 정경두가 과거 현재 국방장관이지만 저 시점에 2016년 말 시점에 합참 의장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맞을 거예요. 합참 의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자기도. 한국 안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자기도 몰랐어. 지소미아 체결한 걸. 박근혜, 위기의 박근혜가 자기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오랜 수건이었던, 심지어 MB 때도 힘으로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다가 못했어요. 국민들 반대해서. 하물며 MB도 못했던 거를 내일 모레 탄핵당할 박근혜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미국의 부탁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정경두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나라 안보에 필요하면 왜 내놓고 못하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왜 한미 동맹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인데, 거의 역사적인 동맹인데, 한미 동맹 유지 강화와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거면 왜 여태까지 지소미아를 안 했겠냐고요. 다른 거지, 다른 거. 그런 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 아베 미팅의 의미를 좀 강조해야 될 공영방송 KBS가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면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한당과 일본 자민당의 입장을 거드는 스트레이트를 밟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반 우리 시청자들 관점에서 눈에 안 들어오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앞니에 진짜 가만히만한 고춧가루처럼 튀어 보여요. 의도가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무지하던가. 박찬주 전 대장 삼천교육대 발언 논란되고 있다. 공감병을 사랑으로 감쌌다. 사랑으로 감싸주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맨날 성추행 사건 같은 거 빈발할 때 보면 아유 그냥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엉덩이를 가볍게.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왔잖아요. 사랑으로 감싸지 말아야죠. 업무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되죠. 사랑은 집에서 하고 가족들이랑. 군대를 무슨 가족처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박찬주 부인의 공소장 보니까 부침개 던지고 발코니에 1시간 감금하고 골프공 주워 오라고 하고 다 있어. 사실관계가. 근데도 부인하고 있어요. 기무사 문건 추가 공개되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촛불 집회 초기부터 아예 무력 진압할 계획이 있었다. 이거는 이미 지난번 군인권센터에서 2016년 2월 17일이 아니라 최소한 7일 전인 2월 10일 날부터 개헌 문건이 작성된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2월 17일 작성설인데 국회에서 질의하기 전인 이미 2월 11일부터 작성하고 있었어. 작성을 위한 동작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보고용인 거죠. 이런 정도가 나왔으면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긴급한 어떤 통치권의 관점에서 강제 수단을 강구해서 쿠데타 반란 모의 세력을 진짜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진짜 촛불 광장에서 학살당할 뻔했잖아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뭐 이런 내용들 보도가 됐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들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MBC 시청률 보겠습니다. MBC, 와. 과거에 조선일보에서 MBC 뉴스를 편회하면서 시청률 1%, 동물의 왕국 시청률이다 그랬는데 5%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5%면 이제 유의미한 시청률의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MBC를 오늘 제가 좀 앞으로 꺼내 놓은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MBC 편집이 다른 JTBC나 SBS 최근에 뭐 시방새, 뭐 JTBC, 뭐 손석희 돌아와라, 뭐 이런 그쪽 언론사랑 사뭇 달라요. 큐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니네. 큐시트. 여기 있구나. 탄핵 가결된 날 군 조치를 보고했다. 박근혜 독대도 주목한다. 추가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톡을 했어요. 1, 2, 김앤 조현천, 기무사령관, 인터폴 수배, 가족 설득 없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잘생긴 주진우의 스트레이트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뉴스로 가져왔잖아.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잖아요. 시너지. 탐사 보도 프로에서 보도할 내용을 딱 그날 주요 뉴스 톱으로 딱 가져와. 그럼 서로 잘 되는 거지. 왜냐? 인터폴 수배나 가족 설득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자, 요렇게. 자, 논리의 흐름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워낙 중요한 보도니까. 여기 보면,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직접 관여했다는 걸 입증할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보고 대상은 어디요?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날이 바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입니다. 이날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여태까지 군 인권센터에서 보고된 것은 2월 10일자 작성된 계엄문건이었어요. 최근에. 그죠?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보고용으로 미리 만들었다는 거죠. 뭘 전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가결된 탄핵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거기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확정되려면.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그 인용이 안 되고 박근혜가 계속 대통령 할 경우에 남아있는 광장의 촛불을 말살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했던 거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요거랑 다른 사안이에요. 요 MBC 어제 단독 보도는 12월 9일 생각나세요? 땅 여의도에서 가결되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 탄핵안이 가결되던 바로 그날 보고한 거야. 뭐라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탄핵안이 가결 안 될 거를 상정하는 거죠. 그러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군부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탄핵안 가결 시점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중간에 뭔가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검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현천이가 대통령을 그날 만났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 이날은 12월 9일은
청와대에 다른 안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응? 마치 초상날 상주한테 우리 다음 달 저 산행 여행은 어디로 잡을까? 요거를 장의하는 거 똑같아. 초상날 상주한테는 아이고 고인 명복을 빈다. 어떻게 잘 돌아 마지막에 고통 없이 돌아가셨나? 요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월 9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조현천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무슨 얘기 했겠어요? 탄핵 가결됐는데 이제 계엄령 준비하겠습니다. 요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있었겠어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문건이 모두 11개인데 그 중에서 2016년 12월 5일과 9일에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데 이 문건이 이듬해 2월에 작성된 문건의 초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2월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문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대단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각 군부대의 현안을 파악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예비적인 내부 논의가 광범위하게 있었고 실사도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12월 5일과 9일에 청와대로 보고된 문건들의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건 등에 의해 기초된 사항을 전제로 해서 2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킴앤 조현천 그냥 제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많대요. 61살인데 조현천 씨가 여자 형제가 셋이나 살고 목사, 교수, 이런 남자 형제도 있고 대부분의 형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거야. 시카고 그쪽에. 그럼 당연히 수순이 가족들한테 설득하고 인터폴 수배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전히 우리는 언제라도 쿠데타가 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부 일부에 드러나 있죠. 군부와. 그런 군부에 동의해서 수사도 하지 않은 그런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의 오랜 선배로서 이 군부 쿠데타 모의 세력의 큰 형, 이런 박찬주 이런 사람을 스카웃 하려고 하는 정당의 지도자. 이런 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국가 주요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현천은 룰루랄라 인터폴 수배도 없고 가족 설득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놀고 있다. 문 의장이 똥볼을 쳤어요. 요거를 MBC만 제대로 보도했어요. 문 의장이 얼마 전에 일본 왕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손 한번 잡고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풀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막 항의를 받았나 봐. 세 번째로 또 사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 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는데 사과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사과해달라고 떼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이나 했대요. 제정신인가? 조카딸 이한희 씨 너무 제가 팬인데 이한희 씨가 좀 삼촌한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사과하시라고. 이런 내용이 MBC에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MBC에만. 그래서 MBC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서초 검찰개혁 집회에서 드론 한번 띄웠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달라지고 있었는데 그 날 기점으로 전세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가르마를 탄 날이죠. 가르마를.
자기들도 알게 됐어. 아, 이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해오던 거 더 열심히 하자라고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등의 내용. 뒤로 독도 수색은 두 꼭지로 보내고 11분 깜짝 환담. 그리고 문의장 사과. 근데 청와대는 개인 생각일 뿐이다 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아가서 이걸 딱 붙여줬잖아, 뒤에다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의 이런 깜짝 환담이 연내, 북한은 시한을 딱 연내로 못 박아놨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내년에는 북미 회담 없어요. 올해밖에 천재 일우의 기회야. 트럼프 있을 때. 트럼프 가뜩이나 국내 문제로 힘들어. 이럴 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딱 뒤로 붙여줬어요. 이런 편집이 자신감의 발로예요. 이제 좀 달라졌어요, MBC가. 그죠? SBS입니다. SBS 4.2%. 주말인 전날보다 더 떨어졌어. 이거는 대단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톱으로 청와대를 조지는 기사를 딱 심었어요. 타다 기소, 검찰의 기소가 국민 절반이 검찰의 기소를 반대해. 25%는 찬성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이거 청와대랑 다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검찰이 청와대에다 퉁한 거야, 책임을. 근데 청와대는 부인해. 이런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말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큰 조직과 조직에서는 이게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얘가 말했는데 얘가 못 들었다고 하면 얘가 말을 제대로 충분히 못한 거로 보는 게 맞아요. 청와대가 부인하니까 검찰발 취재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청와대를 조졌어. 그러면서 청와대랑 너무나 드러내놓고 대결하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뒤에다가 제2라운드는 노동권 문제 아니냐라고 다 이렇게 붙였어, 뒤에다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이를테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 정부를 기스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와대가, 현 정권을 기스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법 조치인데, 이거를 검찰이 그냥 야이 엿먹으라 하고 바로 그냥 기소해버렸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청와대 흔들어 라는 개연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최근의 양상이잖아요, 검찰의 행태가. 자, 그런데 이 기사만 쓰면 SBS가 너무나 검찰 편드는 것 같으니까 뒤에다가 노동권 문제가 발생한다 라면서 짐짓 객관적인 척하는 그런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것도 청와대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야당에서 비판했던 사안이잖아요. 이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붙여놨다는 것은 청와대 공격 박스를 딱 세운 거예요. SBS는 이렇게 총선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연합뉴스에서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청와대에서 타다 문제, 타다를 검찰이 청와대 말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기소한 문제에 대해서 SBS 보도와 달리 민정실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정과 검찰이 다이다이로 얘기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기사에는. 그게 아니라 법무부, 검찰이 직접 뭐 기소 여부를 청와대랑 얘기하진 않겠죠. 법무부랑 청와대에서도 정책실. 자,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7월에 얘기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검찰이랑 민정이 아니라, 그죠? 이게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검찰이랑 민정이랑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다는 게 SBS의 보도인데, 그게 아니라 법무부랑 청와대 정책실이 얘기 나눈 건 사실인데 기소 방침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의견만 개진했다는 거야. 근데 뭐 검찰이나 법무부 쪽의 원래 의견, 검찰의 원래 의견이 법무부로 가면서 조정됐을 수도 있고, 여하튼 기소하겠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타다 기소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보 아닌 이상 자기가 보고받고 다 제가 한 사실인데, 동의한 사실인데 당혹감을 느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SBS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현정 앵커 TVN에서 무슨 시사 예능 프로를 한다고 하는데, 박찬주랑 김현정 앵커랑 대화한 거는 아마 김현정 앵커의 커리어에 몇 안 되는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로 나올 것 같아요. 박찬주가 어제 똥볼 인터뷰 기자회견하고, 사실은 김현정 인터뷰 응하면 안 되는데 응한 것 같아, 실수로. 그래서 계속 김현정한테 야단 맞는 그런 얘기져 있어. 사과 안 합니까? 막 그런 얘기 쭉 하는데, 계속 그러면서 삼천교육대 에다가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삼천교육대 그 반인권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동의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극기 훈련을 통해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극기 훈련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러면서 내내 혼나다가 전화를 끊는 그런 완전히 해프닝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 마지막으로 JTBC 뉴스룸 4%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사실. JTBC 큐시트를 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참 대단히 재밌는 건데, 뉴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평가가 달라지면 달리 보이는 게 뉴스인 것 같아요. 국제 뉴스에 강하잖아요. 문 대통령과 아베의 깜짝 회동에 대해서 톱블록으로 딱 치고 갔어.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관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소미아 유지 압력을 넣고 있다.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미국에서 북한의 핵 발사가 10분인가 이상 더 빨리 관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자꾸 이렇게 어깃장이 놓는 거를 딱 봉합을 해놔야 어떻게든 한미, 일, 삼국 군사협력체제가 유지가 될 테니까 미국이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있다. 근데 좀 더 쉽게 기사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하는 건 있습니다. 독도경비대 KBS 동영상 계속 말 바꿔 세게 조지고 나왔어요. KBS를. 영상이 있었는데 삭제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KBS 대응이 정말 중요할 거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의도한 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잘못 대응하면 KBS는 정말 씻기 어려운 논두렁식의 SBS 사태처럼 될 거예요. 이거 엄중하게 생각해서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따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촬영 통제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비평 마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